자, 다음 문제 여러분들 8번 거. 화재로 인해서 공장의 기계장치가 취득가액에서 반가당 누계액을 해서 우리가 소실되었다고 나왔습니다. 보험에 가입했든 안 했든 상관없습니다. 감가상각비를 고려하지 말 거 재손실로 대한 개정 과목을 우리가 설정된 중 가장 적절한 것을 선택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바로 우리가 분계가 어떻게 먼저 이루어지는 거냐, 꼭 알아야 될 것이 취득 금액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를 빼준 금액이 장부 금액이 나온 거죠. 장부 금액. 요 장부 금액은 내가 실제로 받을 금액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요 취득 금액이 얼마야? 100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은 450이 나왔네요. 450만원. 그랬더니 장부 금액은 얼마만 받으면 550만원만 받으면 번전치기예요. 그런데 얼마지? 아예 그냥 타버렸다는 얘기죠. 그런데 보험에 가입했다는 상관없이 이렇게 분계가 됐다고 하면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 450만원. 대변에 기계장치가 나간 거죠. 기계장치 얼마? 누계액 1000만원.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는 뭐가 생긴 거예요? 내가 뭐 돈 받은 것도 없죠? 그럼 바로 뭐가 생기겠어요? 이거는 재손실이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계장치이고 여기가 재손실이 되겠습니다. 재손실 얼마? 이것이 550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러면 내가 그냥 보험에 가입 안 하고 그냥 내가 내 거 뭐 처분시켰어. 내 손으로 내가 처분시킨 건 돈 하나도 안 받고 그냥 폐차시켰어. 아니 뭐 폐기 처분했어.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에요. 근데 이거는 화재로 인해서 소실된 거잖아. 이건 재해손실이고요. 이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9번 거 보겠습니다. 액면가 5천만원짜리 사채 중에서 액면 2천만원을 2033만원에 보통계좌에 이체하여 조기상환하였대요. 근데 사채 발행할 때 사채하려면 하는 자금이 관련 재정금이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없기 때문에 사채하려면 하는 자금은 차변에 있다가 대변에 가서 없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그냥 액면 그대로 달아보면 되겠죠. 그렇죠? 원래는 사채를 발행할 때는 사채 발행 시 분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변에 보통계급 가정해서 보통이 들어왔다 가정하고 (2033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사채 액면가 발행한다 그랬죠? 액면가 2천만원짜리 발행했잖아요. 그래서 얼만큼의 이득을 본 거예요? 33만원만큼 이득을 받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 이득을 뭐라고 한다? 여기에다가 뭐야? 2천만원짜리 맞죠? 사채 할증 발행 차금으로 이렇게 돼서 원래 33만원이 이렇게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채 액면가를 보통계좌 이체 조기 아이고 뭐 하는 거야 이거 조기 상환한 거죠. 조기 상환하기 때문에 이건 모르겠고 지금 내가 이거 5천만원 지금 한 게 아니니까
그 2천만 원만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 원래는 이렇게 발행할 때 이렇게 발행하잖아. 이렇게 뭐 돈은 얼마? 뭐 5천만 원이라 볼게요.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 뭐 하고 있어? 어떻게 5천만 원 했다 봅시다. 5천만 원 이렇게 발행했던 거야. 이렇게 발행한 거고, 여기에는 사채할인받는 책이 없대요. 그래서 만약에 있으면 상계차례인데 없으니까 많은 거고, 여기에서 갚을 때는 어떻게 갚냐? 상한시, 사채 상한시,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사채 상하는 거죠. 사채 얼마짜리 액면가 얼마? 2천만 원짜리죠. 대변에 보통 예금으로 얼마 했어요? 2,033만 원에 갚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는 어느 쪽이 모자라요? 차변이 모자르죠? 그러면 사채 상환이니까 사채 상환 손실이 되는 거고, 여기는 얼마죠? 33만 원이죠. 만약에 대변이 모자르면 사채 상환 이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요거를 상계 처리해서 없애줬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채 할인 받는 차림이 차변에 있었으면 대변에 보내고 갔을 텐데 그게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5천에서 2천만 갚은 거야. 3천 아직 남아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10번 거 보겠습니다. 투자 목적이라고 나왔네요. 투자 목적이라고 하면 무조건 투자 부동산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 부동산은 비영업용, 비업무용, 토지나 비영업용, 비업무용, 토지나 건물을 이것도 투자 부동산이라고 얘기하죠. 또한 투자 목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투자 목적. 그리고 투자 부동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요거 투자 부동산은 어떻게 돼요? 외상으로 매입했다고 그랬죠. 하지만 외상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차변에 투자 부동산 얼마? 3천만 원. 대변에는 웬만 외상으로 했어도 이건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금 얼마가 되겠습니까? 3천. 3천만 원 이렇게 무게가 되겠죠. 11번 거 보겠습니다. 자, 전기에 횡성에서 외상매출금 440만 원이 부가세 포함해서 회수불능 채권으로 대손 처리하였으나 당일 전액 현금으로 회수되었대요. 단 상기 금액은 전년도 제1기 부가세 확정 신고 시 대손 요건의 충족을 대손세 공제를 받은 바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전년도에 대손 처리한 것을 단기 회수할 때는요, 다 상각비가 됐던 충당금이 됐던 대손 충당금으로 묶어 들어오는 거야. 전년도에 충당금 설정을 다시 재설정했기 때문에 무조건 전년도에 대손 처리한 것은 다도 대손 충당금으로 추가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전년도에 대손 처리한 것을 단기 회수할 때는 무조건 대손 충당금이야. 그 차변에 뭐가 되겠습니까? 현금 얼마가 되겠고 440만 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400만 원. 나머지는 요거 뭐야? 세액공제 받았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좀 아직 안 해서 부가세 예수금이 요게 매출세액이에요. 이거를 세액공제 받은 거야. 그래서 요거는 뭡니까? 내가 부가세 예수금 더 내야 될 거야. 돈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저번에는 세액공제 받았다가 돈을 회수했으니까 돈을 더 납부해야 되겠죠. 매출세액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2번 거. 자동차 중고품 비사업자에 취득하였다. 그와 관련된 다음과 같이 차량 가격이 국민은행에 이 비사업자라는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아무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은행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취득세 등록세는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자 재고다 자동차죠. 자동차를 매입하는데 유형자산,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을 매입하고 구입할 때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그 해당 자산에 포함하여 분기한다 이렇게 나왔죠. 자본화 대상 자산이라는 얘기죠. 차변에 뭐가 되겠습니까? 차량, 운반구. 1200에 30만원에 6만원 다 더하니까 1236만원이죠. 대변에 당좌수표 발행한 거는 1200이고 취득세 등록세 현금으로 지급했네. 당좌 예금 1200만원. 취득세 등록세는 현금으로 지급했네요. 36만원. 이렇게 분계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자동차 화재로 인해서 완전히 소멸되었대요. 화재로 인했으니까 또 재해손실이네. 그렇죠. 보험에 가입했던 안 했던 무조건 재해손실입니다. 감가상각비는 반영해 차량에 대해서 장부는 다음과 같다. 취득가액이 2천만원이고 감가상각 200만원이니까 여기에 장부 금액은 얼마나 얘기입니까? 장부 금액은 1,800만원이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럼 요거는 분계를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항상 취득가액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이 나오면 차변에 무조건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 200만원. 대변에 차량에 대한 가격이죠. 차량 운반구 취득금액이죠. 얼마? 2천만원. 어느 쪽이 모자른가요? 차변이 모자르죠? 그래서 차변이 모자르니까 유형자산, 잠깐만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처리해 주잖아요. 1,800만원. 원래 이렇게 분계가 됐는데 여기는 뭐가 됐습니까? 내가 지금 화재로 인해서 소실됐죠. 그래서 유형 처분 손실이 아니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냥 재해 손실로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화재로 인해서 수재에 의해서 이런 말이 없다 그러면 이게 유형된 처분 손실이에요. 근데 여기는 재해 손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화재로 인했기 때문에. 14번 적법하게 보유 중이는 자기주식 2천만원짜리를 1,800에 처분했대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기는 아직 하지 말자. 여기 생각하지 말고, 자, 여기 생각하지 말고 먼저 분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보통예금으로 얼마 받았나? 1,800만원 받았네. 왜? 대변에 자기 주식 얼마짜리? 2천만원짜리를. 그러면 이쪽이 모자르겠죠? 자기 주식 처분 손실 200이 이렇게 모자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자기 처분 이익 계정이 이게 무슨 변에 있다는 거였어. 이게 이익이니까 대변에 500만원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대변에 있으니까 요 손실만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익으로 빼줘야 되겠네. 처분 이익으로 대체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아직도 500에서 200 빼주면 아직도 300이 남았네.
다음에 손실을 봐도 또 자기들 처분 이익이 차변에 가서 상계 처리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상계 처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원래 이익은 대변인데, 근데 이건 이익은 아니에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뭐예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이것은 자본 잉여금이에요. 자기 처분 손실은 자본 조정이고요. 원래 이익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상계 처리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 강남상의 제품을 판매하고 받은 받으럼 1200만 원을 28만 8천 원 할인한 금액으로 보통액을 입금했다고 나왔어요. 그렇죠? 어음을 할인하는 거죠. 여기다 한번 적어 볼게요. 여러분들 보셔서 어음을 할인하는 건데, 어음을 얼마? 28만 8천 원 할인한 금액을 보통 예금을 했대. 원래는 어음을 할인하면 매출, 채권, 처분, 손실입니다. 그리고 외상, 매출금을 할인하면 매출 할인이고, 외상 매입금을 할인하면 매입 할인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야? 어음 할인하는데 여기다 이자 비용을 회계 처리하래. 이렇게 조건 제시가 주어졌어요. 원래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인데, 그럼 주어진 대로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분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자, 그래서 받았던 어음이니까, 자, 얼마 받았던 어음 대변에 가고, 요걸 뭘로 할인율을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나왔네요. 이자 비용으로 얼마? 28만 8천 원. 대변에 받을 어음 얼마? 1200만 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뭘로 받았어요? 보통 예금으로 얼마 받았나? 1200이니까 1172만 원. 이렇게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1171만 2천원 이렇게 와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16번 업무용 차량 구입 시 법령에 의하여 액면가액 1000만원의 공채를 현금으로 매입하였다. 내가 읽은 데까지 보면 그냥 차변에 그냥 그러면 뭐가 돼? 차량 운반고 100만원, 대변 현금 1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다만 공채의 매입 당시 공정가액은 75만원으로 평가됐고,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해달래요. 그래서 그거를 뺀 나머지 25만원은 차량 운반구고 75만원은 단기 매매 증권, 매도면 매도가는 증권으로 분개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75만원,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 나머지 25만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으로 매입했다고 그랬죠? 현금 얼마? 100만원. 이렇게 분개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매도 가는 증권을 해라, 그럼 매도 가는 증권 분개하면 되는 거야. 만기를 해라, 그럼 만기 보유 증권 하면 되겠습니다. 17번 거 보겠습니다. 기숙사정원에서 원룸 두 채를 매입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 이와 관련된 보증금을 우리는 당시 전액 지급했대요. 보증금을 지급하다. 그럼 뭐예요? 보증금을 지급하다.
보증금을 지급하면 차변의 임차 보증금이에요. 그러면 보증금을 받으면 대변의 임대 보증금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임차 보증금이 되겠죠. 그래서 분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자, 임차 보증금 차변에 임차 보증금 얼마? 2억. 대변에 당좌 수표를 받은 당좌 예금 계좌에 전액 지급했다 그랬죠? 그러면 당좌 예금 2억. 이렇게 분계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8번 거 보시게 되면 당사는 만기 매년 3년 액면가 얼마 1억 원짜리 사채를 얼마에 발행했어요? 발행가액은 9,500만원에 발행했네요. 자, 항상 다시 한번 주식을 발행하면 대변에 자본금 액면가를 한다 그랬어요. 꼭 많이 잘 알아놓으셔야 돼요. 꼭 요거만 액면가 딱 두 개만. 그 다음에 자꾸 반복되는 거지만 그 다음에 사채를 발행하면 대변의 사채 액면 금액으로 가는 거야 항상. 그래서 요거 분계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채가 액면가 발행하는 거죠. 1억 원짜리를 9,500에 발행했으니까 여기에서는 보통예금으로 들어왔겠죠. 보통예금 얼마? 9,500만원 얼마짜리가 나가면서 대변에 사채 액면가 얼마? 1억 원짜리가 나가면서 9,500이 들어온 거예요. 어느 쪽이 모자라요? 차변이 모자르죠?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얼마? 500만원 이렇게 써준 거죠. (19번) 거 보겠습니다. 자, 단기 매매증권 구주가액이 9,500만원짜리 950만원짜리 서울상사에 90만원에 900만원 매각 처분했대요. 그러면 요거는 얼마만큼? 50만원만큼 손해봤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건 유가증권이니까 타사증권이니까 돈 들어온 거는 몰라. 다음 달에 받긴 했네요. 그럼 미수급이네. 차변에 왜? 이건 일반적인 상권회가 아니니까 돈 들어온 거는 950만원 들어왔네요. 그렇죠? 이렇게 900만원 들어왔죠? 그렇죠? 900만원. 대변에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단기 매매 증권 얼마짜리가 950만원짜리가 900만원에 들어온 거야. 그럼 차변이 모자르죠? 차변에 뭐가 되겠습니까?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 얼마? 50만원 이렇게 분계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20번) 거 보겠습니다. 20번도 어렵죠. 유상증자 보통 우리가 액면가
유상증자 이거 자사증권이죠. 액면가 얼마? 10,000원 곱하기 10,000원 계산하니까 요거 1억이죠. 그렇죠. 1억 원짜리를 8천만에 발행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돈 들어온 건 얼마 들어왔어요? 참여에 보통예금 들어왔죠? 보통예금 얼마? 8천만원 먼저 적어볼게요. 그리고 대변에 자본금 액면금액입니다. 자본금 액면금액 얼마? 1억.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는 내가 손해봤죠? 예, 1억 원짜리를 8천만에 처분했으니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생기겠네요. 원래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얼마? 2천만 원이 이렇게 생기는 게 정상이야. 그런데 여기에서는 먼저 아예 보통예금을 받은 것도 얼마 못 빼고 받았어요. 여기서는 200만원 즉시 보통에 지급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분 뺐으니까 여기다 대변에다 보통예금 적어도 되는데 하나의 거래를 처리하라고 그랬으니까 요거는 7,800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럼 2,200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2,200 손해봤잖아요. 그죠? 200만원 손해봤 2천만원 손해봤지만 200도 내가 지급했으니까. 그런데 주식 발행 초과금이 얼마큼 있대요? 요 초과금 계정이 잔액이 2천만원 있었대. 2천만원. 저거 이득이 많았네. 그래서 여기에서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발행 초과금 2천만원을 상계 처리하고 나머지 금액이 200이죠. 나머지 금액을 200만원을 여기다가 넣어준 거죠. 분계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조금 띄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는 거고 21번 당사에 구입했던 상품의 천막 10개, 100개를 수재민에 도와주기 위하여 서울시에 기부하였다. 텐트의 구입의 원가는 1,000만원이고 시가는 1,200입니다. 샘플이나 견본비나 기부금은요 원가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전표는 절대 시가로 분개하는 게 없습니다. 100% 일반 전표는 원가로 분개합니다. 자, 그래서 차변에 기부한 거죠. 기부금 얼마? 요거는 1,000만원이에요. 시가로 주는 게 아니야. 시가로 주면 세금 들으려면 세금 들을 바에는 기부를 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구입했던 상품이라고 그랬죠. 상품 원가 표시야. 이게 상품 매출이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 1,000만원. 이렇게 기부하는 거죠. 22번 영업관리직의 사원에 대한 퇴직연금 상품의 확정급여형이라고 나왔네요. 확정급여형에 가입하고 450만원을 우리가 보통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확정급여는 급여 쓰면 안 되죠. 반대로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얼마? 450만원. 대변에 보통예금 450만원. 이렇게 분계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23번 거. 자, 단기 매매증권을 매입할 때 모든 비용은 다 포함시키는데 단기 매매증권은 유일하게 900번대 비용, 수수료 비용을 쓰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왜? 타회사 주식을 사는데 꼭 내가 돈을 벌면 타회사 주식을 꼭 사야 되는
법적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이건 영업활동 이외의 거래이기 때문에 내가 여유가 있다. 내 회사에 돈이 여유가 있어서 타에다 주식을 산 거야. 근데 매도가는 증권은 포함이지만 매도나 만기는 단기 매매 증권은 1년 이내의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수수료 비용을 별도로 구입합니다. 그래서 수수료 비용은 900번대 수수료 비용이야. 유일하게 수수료 비용이 900번대는 단기 매매 증권 구입할 때만 들어가는 거예요.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단기 매매 증권 5천 주 곱하기 10,000원 하니까 5천만원. 대변에 뭘로 지급했어요? 다 현금. 근데 다 합쳐서 1%니까 얼마죠? 5,050만원이네. 5천에 1%가 50만원이니까 요게 수수료 비용, 요게 영외비죠. 900번대라는 얘기입니다. 50만원. 요렇게 분계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24번 미납된 부가세 500만원이 전년도에 일기확정에 대해서 가산세가 나왔어요. 가산세는 세금과 공가입니다. 가산세는 세금과 공가예요. 보통인 계좌에 납부하였다. 다 미납된 부가세 예수금 계정으로 처리하고 가산세는 세금과 공가로 처리해라. 요 부가세 예수금이 요것이 매출세액이에요. 부가세 대금은 매입세액이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납부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은 대변에 있다가 납부할 때는 상계 처리가 됩니다. 얼마로? 여기 500만원. 그리고 아까 가산세 있었죠? 가산세가 세금과 공가라고 얘기합니다. 세금과 공가 24,000원인가? 이렇게 계산해줘서 요거를 아직 내가 세금을 처리 못했죠? 대변에 뭐가 되겠습니까? 요거는 대변에 납부했나요? 보통 예금 납부했다네요. 그래서 보통 예금 $524,000원 이렇게 분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25번 거 보겠습니다. 자, 외화 장기 차입금 $10,000 차입금 계정과 이자가 $20,000 $200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거래은행에 원화 현금으로 달러를 전환하여 상환하였대. 갚았다고 했다는 거 지급했다는 얘기야. 하나의 전표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장부상에 내가 원래 장부상 외화 금액은 얼마입니까? 외화 금액은 $10,000 곱하기 $10,000 곱하기 여기에서는 1,000원이네요. 그러면 얼마가 됐었지? 요게 1,000만원이야. 원래 1,000만원이었었어 장부가. 외화 장기 차입금이 외화 장기 차입금이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장부상 외화 장기 차입금 그러면 1,000만 원 나왔었죠. 근데 이거를 갚는 거였잖아. 외화 장기 차입금은 이게 무슨 변에 있다가 대변에 있다가 차변에 가서 없어지겠죠. 그래서 차변에 외화 장기 차입금 외화 장기 차입금 얼마가 되겠습니까? 1,000만원. 이거를 얼마 뭘로 지급했어요? 현금으로 다 지급했는데 현금 지급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요거는 이자까지 계산해야 되겠네요. 그죠? 이자가 얼마죠? 여기가
이자는 상환시환율이에요. 그럼 이자 계산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상환시 이자는 200달러 곱하기 상환시환율이야. 항상 환율로 얼마? 1,100원 해주는 거야. 이자는 무조건 상환시환율이에요. 그래서 계산해 준 금액이 얼마예요? 22만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내용 나온 것이고, 그러면 내가 갚을 건 얼마야? 이제는 내가 돈 빌려고 이렇게 됐지만 갚을 때 상환 원금은 얼마야? 상환할 원금. 원금은 얼마? 1200달러. 1200달러. 곱하기 상환시환율로. 얼마? 1,100원으로 다시 계산해야죠. 그래서 계산하니까 얼마? 1,100만원이 나왔잖아. 아니지. 원금과 이자까지 다 해야 되는 거. 요거 얼마지? 요거는 1,100만원. 그럼 이자까지 갚아야 되니까 요거까지 들어가야 되겠지. 요거까지. 그럼 갚아야 될 거는 요 두 개네. 그죠? 요 두 개를 갚아야 되겠네.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 분계가 현금은 얼마 줘야 되겠죠? 여기는 다 합쳐서 1,122만원. 그리고 여기에는 이자 비용 상환시환율입니다. 얼마죠? 22만원인가? 22만원 생긴 거죠? 22만원. 그리고 나서 뭐가 모자릅니까? 이쪽이 모자르죠? 여기 모자르는 건 뭐가 되겠어요? 그만큼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내가 손해봤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이건 외환차손이 된 거야. 외환차손. 외환차손이 얼마죠? 여기는 100만원이 잡힌 거네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대변 모자는 외환 차익이에요. 근데 외환 환산 손실, 외환 환산이 이건 결산 때 쓰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여기에 맞춰서 같이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줄여야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분계가. 26번 거 보겠습니다. 이자가 발생했대. 그래서 이자가 발생했죠. 이제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 조절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은행에 이자가 발생해서 이자 소득이 발생한 거야. 이자 소득이라는 것은 이자 수익이죠. 자, 그래서 보통에 입금되었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원천 징수를 자산 처리하고 나왔죠. 그럼 선납세금이야. 요거 때문에. 원천 징수를 자산으로 처리하시오. 그러면 요거는 선납세금입니다. 선납세금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선납세금은 법인세, 중간 예납액 하고 또 뭐 있다고 그랬죠? 하고 모든 수익 발생 시 공제된 세금. 요게 선납세금이야. 나머지는 다 예수금이에요. 그러니까 이자 비용이 발생하면 예수금이야. 이자 수익이 발생하면 선납세금이고. 그래서 여기는 차변에 선납세금
28,000원. 대변에 이자 수익이 발생했죠. 배당금 수익이건 이자 수익이건 다 얼마? 이자 수익은 20만원 발생한 거네요. 나머지 뭐로 들어왔죠? 보통예금으로. 입금 들어왔죠? 보통예금으로. 20에 17만 2천원 이렇게 들어와야 되겠네요. 요게 자산처리입니다. 요게 요 수익 발생인 거고, 자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 거 보자면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외상매입금 200만원을 거래처 현대산업에 발행하여 어음을 배서 양도했다고 결제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외상매입을 갖기 위해서 차변에 부채의 감소 만들려니까 차변에 외상매입금 매입금 얼마죠? 여기는 200만원. 대변에 받으러 오면 배서양도 한 건데 내가 받았던 놈을 남한테 준 거니까 배서양도 받으러 오면 대변에 가는 거예요. (200만원) 이렇게 분괴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28거 보시면 정기 대손 처리한 것을 어떻게 됐어요? 외상매출금 200만원과 외상매출금 200만원과 보통계좌에 입금되었다. 단 정기회계 처리는 아래와 같이 이렇게 처리가 됐었대요. 자 그러면 전년도 거니까 요 대손상각비용으로는 다 무슨 변으로 가는데 대변으로 가는데 묶어서 대손 충당금으로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분괴가 이루어지는 게 차변에 보통 예금이 들어온 거죠. 보통 예금 얼마? 200만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으로 물려 들어오는 거예요. 200만원. 하지만 단기에 대손 처리한 걸 단기 회수할 때는 요 대변께 그대로 다 오면 되는 거야. 두 가지가. 그대로 대손 그대로 대변에 오면 되는 거야. 왜? 결산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정기에 대손 처리한 거는 전년도에 우리가 결산을 했기 때문에 충당금을 묶어서 들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 어려운 것도 30번까지만 할게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죠. 700만원짜리 600만원 처분했으니까 요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답은 먼저 써 있죠.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이 나와 있네요. 그렇죠?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은 100만원 나와 있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은 나와 있습니다. 100만원. 자, 그럼 여기서 분괴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700대 500에 했으니까 분괴가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얼마가 이루어졌겠습니까? 200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200. 자 그러면 여기 또 취득했을 때 얼마였었어요? 취득할 때 700이었었죠. 요거 그러면 취득할 때는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얼마? 700 대변에 뭐 현금을 했다 그럴게요. 현금으로 700 이렇게 됐으면 요것을 우리가 600만원 처분한 거죠. 처분할 때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밑으로 갈게요. 처분하면 분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변에
먼저 매도가는 증권이 700에서 200이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여기는 없네. 다 대변에 가야 되겠네. 대변에 먼저 매도가는 증권 얼마? 500이죠. 500이 가야 되죠. 그리고 매도가는 증권 평가수지도 일로 와야 되겠죠. 대변으로. 평가손실 이렇게 와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돈 들어온 건 600이 들어왔죠. 여기 얼마가 들어온 거야. 그래서 돈 들어온 거는 600 보통 예금으로 600 들어왔나요? 600. 자, 그러면 어느 쪽이 모자른가요? 이쪽이 모자르죠? 요게 매도라는 처분 손실이 여기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딱 와꾸가 딱 맞겠죠. 이런 식으로 들어왔겠죠. 이렇게 상계 처리가 된 거예요. 30번은 뭐야? 무상증자를 위하여 기타 자본 이용은 2천만 원을 자본금에 전시켰대요. 근데 4천주 액면가 5천원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2천만 원 말 그대로 자본금에 전시킨 거야. 그래서 요거 붕괴는요. 여기는 차변에 기타 자본 잉여금 기타 자본 잉여금 여기서 얼마? 2천만 원. 대변에 자본금 2천만 원. 이렇게 분개해주면 되겠습니다. 무상증자하는 거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맞춰서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좀 감기가 너무 심해 그래서 오늘 조용히 수업을 했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